정말 아침에 기사가 나오면서 다들 가슴이 철렁하셨어요. 김원중 선수 사고 소식 먼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스타뉴스 기사를 띄워놨는데 다른 그 신문사들은 보면은 헤드라인이 너무 좀 부정적이야. 예, 그래가지고 스타뉴스가 그래도 굉장히 좀 그 참언론다운 헤드를 따가지고 보면은 무슨 뭐 사면초가 뭐 고의자의 낙마 충격 나의 벼락이 얼마나 이 부정적입니까 헤드가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참 사람 다치는 거 가지고 이런 식의 이런 부정적인 워딩은 좋지 못한다. 그러니까 팩트만 전달을 해야지. 정말 언론의 기본이 안 된 것들이 굉장히 많다. 예. 이 스포츠 서울 이거는 무슨 제목입니까 이게? 김하성 김원중 왜 그래? 커리어 망신이 비시즌 나이베락 사고 뭐 다치려고 다친 것도 아니고 사고를 당했고 빈칸길에 넘어진 게 그냥 운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지. 이런 제목은 나면 안 됩니다. 자, 아무튼 스타뉴스 거를 좀 메인으로 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롯데구단 관계자는 22 스타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원중 선수는 지난해 12월 말 광주 시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오른쪽 늑골 미세 골절 진단이 나왔고 통원 치료 중이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까진 가지 않았고 최근에는 2026년 프로필 사진도 찍었다. 시즌 준비에도 차질이 문제 없다. 라고 일단 얘기를 밝혔습니다. 오른쪽 늑골이면 갈비뼈죠. 갈비뼈고 갈비뼈 다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뭐 마땅한 약은 없습니다. 그냥 그 붙을 때까지 조심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 뭐 입원 치료도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고 뭐 정말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충격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겠죠. 갑자기 이제 사고를 당한 입장이기 때문에 과실이 100대 0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놀랬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튼 또 이 교통사고라는 게 막상 또 괜찮은 것 같은데 또 뒤에 좀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쪼록 뭐 잘 휴식을 취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고 구단 관계자에 따르면은 상대방 차량은 김원중의 차량 조수석을 크게 박았다. 천만 다행인 상황이었다. 그 탓에 김원중에도 충격이고 한동안 병원을 오고 가야 했다. 자, 오하이오님 반갑습니다. 네, 오석환님 반갑고 또 다양한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75분이나 벌써 와주셨네요. 예, 무슨 날인가 오늘? 또 많은 분들과 또 빠르게 함께 하고 있고 정말 차량 조수석을 박았다. 이게 반대가 됐으면 진짜 생각도 하기 싫은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너무 다행스럽고 그래서 그 타이난에서 진행될 25일에 진행될 2차 스프링 캠프 합류는 사실상 불발이 됐고 2월 19일까지 타이난에서 2차 스프링 캠프를 하는데 2월 20일 부산에 거쳐가지고 미야자키에서 21일부터 연습 경기 유지 훈련을 하는데 김원중 선수는 사실상 1차 마이미에나 합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데 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뭐 완전하지 못한 몸 상태로 하는 게 제일 안 좋기 때문에 구단 관계자는 김원중 선수는 1차 캠프 중후반 복귀를 목표로 열심히 재활 중이다. 선수가 통증을 느끼는 것도 크지 않고 시즌 준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하지만 1차 캠프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복귀한다기보다는 2월 중순에 합류한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급한 거보다는 이게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2월 중순에 합류한다. 그래서 미야자키로 바로 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 무리시킬 생각은 전혀 없어야 하고요. 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롯데 선수단은 25일에 그 대만 타이난으로 스프링 캠프를 떠나게 되는데 일단 그런 얘기고요. 시즌 시작 전에 합류 네 모르겠어요. 그 이런 류의 부상들이 맨 처음에 기사 나올 때는 이제 문제 없다 하다가 조금 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가지고 뭐 급할 필요는 없다. 조금 밀리지언정 급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고 오늘은 그래서 그런 얘기가 거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워낙 좀 큰 소식이다 보니까 참 다행인 것 같고 그리고 뭐 김원중 선수는 워낙에 뭐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또 스스로 운동을 잘 하는 선수니까 뭐 굳이 스프링 캠프에 못 간다고 해서 본인이 뭐 시즌 준비를 소홀하게 한 스타일은 아니니까요. 너무 그냥 여유 있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고 시즌 중이었으면 진짜 이게 큰일 나죠. 진짜 큰일 나는 건데 그래도 또 비활동 시기라서 정말 뭐 불행 중에 다행이다. 사고가 진짜 너무 큰 사고가 날 뻔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좀 맞나 싶긴 하지만 아무튼 참 가슴을 쓸어내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옛날 선수들은 가기 승국에 뛰었다. 근데 뭐 또 김원중 선수는 입지가 또 명확한 선수니까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 사실 아픈 거 참고 뛰는 게 제일 안 좋은 건데 이게 또 상황이 급한 것도 잘 안 되는 것도 맞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잘 케어를 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김원중 선수 소식은 요 정도로 얘기를 하고 이제 좀 다른 얘기들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일단 윤동희 선수 인터뷰가 또 스포츠 경향을 통해서 있는데 윤건왕은 계속 쓰네요. 교국 언론에서는. 네. 자 그런데
일단은 뭐 좀 윤동희 선수 인터뷰를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동희 선수가 벌써 이제 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5년 차고 저연차에 속하지만은 롯데에선 중심 타자 중에 한 명으로 분류된다. 근데 또 5년 차가 막 사실 이제 막 어린 것도 아니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5년 차면 엄청 연차가 작은 건 이제 아니긴 해요. 윤고나 한이 맞는데, 그쵸, 따지고 보면. 황은 나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윤고나 한, 근데 한동희 선수도 나이가 99년생이니까 묶이기엔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러니까 윤고나가 사실 또래지. 아 근데 고승민 선수도 99잖아요.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윤나만 맞지 않나? 고승민 선수가 00이에요. 한동희 선수가 999. 그러면 잠깐만 족보를 좀 정리를 해보면 윤동희 선수가 03인가요? 네, 03이고 봐도 믿기지가 않는다. 그다음에 나승엽 선수가 02죠. 그다음에 한동희 99, 고승민 99 00. 이렇게 그래도 윤나고한까지 묶을 수 있겠다. 예. 이까지는 묶을 수 있겠다. 한태양 선수가 이제 03이죠. 한태양 03. 그러니까 약간 나이로 치면은 이렇게 되는 게 맞네. 윤한나고? 네, 윤한나고 이 정도가 맞나? 황성민 선수는 97이기 때문에 30입니다. 그렇게 여기 안 들어가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사실 희망 같아서는 윤한나 손성빈이 되는 게 맞죠. 02. 네, 조세진 선수까지. 조세진 선수도 03이죠. 03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이로 치면은 이렇게가 되는 게 맞네. 그러니까 윤한 조나손이 이제 어린 코어 야수들로 묶이는 게 맞다. 한동희 선수가 99년생인데 이 라인에 묶이기엔 나이가 좀 많죠. 그래서 롯데 어린 야수 유망주라고 얘기하려면 윤한 조나손이 맞지 않나. 보여준 것과 별개로 어떤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 생각하면 네, 그런 것 같고. 네, 미네뽀님 반갑습니다. 마음은 윤한 나죠. 네, 아무튼 좀 다른 얘기인데 다시 이제 윤동희 선수 인터뷰로 돌아가서요. 자, 돌아와서 지난해 92경기 2할 8푼 1리 9홈런 53타점인데 잘했습니다. 좀 빠진 게 아쉬웠지 비율은 오히려 좋아졌었고 2285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인터뷰를 쭉 살펴보면은 작년에 대해서는 좀 책임감에 대해서는 나쁘게 생각하진 않는다. 너무 필요한 경험이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남겼고 또 이어서 부담감이 없었다고 하면은 거짓말이었는데 나름 잘 즐겼다. 나중에 베테랑 선수가 되어서도 성적이 비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지금부터 겪으면서 나만의 멘탈 관리법도 생기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책임감을 나쁘게만 보진 않는다.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없다라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봤다고 합니다. 참 윤동희 선수는 이렇게 어린데 2003년생인데 참 마인드가 진짜 어쩔 때 보면 저보다 형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멘탈이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24살이잖아요. 정말 어른스럽습니다. 보고 있으면. 그렇고 또 이번에 국가대표팀에 들어가지를 못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대표팀에 못 간 게 아쉽지만은 그래서 더 느끼는 것도 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잘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오히려 안 된 게 다행이기도 하다라고 또 어른스러운 또 멘트를 남겼고 당연하지만 팀의 코어 야수입니다. 팀의 핵심 선수인 것은 뭐 그 누구도 부정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높이가 좀 안 맞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부상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작년에도 결국 부상 때문에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어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관리를 잘 받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나는 야수고 144경기를 다 나가고 9이닝을 다 소화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연성을 많이 늘리고 가동성을 높이는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제가 시즌 중에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던 것이 벌크업 너무 많이 한 게 좀 독이 되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변화를 줬다고 해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에요. 윤동희 선수가 항상 시즌 초반에 안 좋아서 생각해보니까 벌크업의 영향이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쪽으로 웨이트 트레이닝만 많이 했다. 시즌 때 몸 상태와 나와 제일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유지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벌크업 안 하고 그 시즌 중에 어떤 그 크기를 유지를 하는 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계속 이제 햄스트링 쪽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너무 몸이 커지면서 어떤 윤동희 선수의 몸이 버티는 거를 넘어섰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어떤 그 변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고 또 이런 과정에 대해서 또 감사함을 느낀다. 윤동이는 어린 나이에 시행착오를 겪어봐서 다행이다. 내가 더 전성기 때 벌크업을 했다가 실패했다면 더 힘들었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참 너무 어른스럽죠. 예, 보고 있으면은. 예, 그렇고 또 12연패에 대해서는 다시는 겪으면 안 될 경험이라면서 탈출구가 없다고 느낄 만큼 생각이 들 만큼 그 분위기에 압도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누군가 나와서 미친 것처럼 소리 지르고 해야 되나 생각까지 했다라면서 아직 어리다 보니까 내가 그런 포지션에 맞는 게 부담이 든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연패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다음에는 그런 역할도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유승환님 반갑습니다. 이런 역할을 해봐야겠다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좀 파격적으로 그 주장을 좀 빠르게 다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주장을 할 만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역할만 주어지면은 팀에서 그렇게 좀 파이팅을 하는 역할, 선수들을 좀 리드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말로 볼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내년이면 윤동희 선수가 이제 25, 저는 옛날 사람이라서 우리나라 나이로 하겠습니다. 25이 되는데 어린 건 맞는데 또 1라인을 생각해보면 아주 주장을 못할 건 또 아니긴 합니다. 히어로즈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뭐 이정우 선수가 전화할 때쯤에 주장도 했었고 하니까 뭐 한 번쯤 생각해볼만 하지도 않나? 내년까지 전준우 선수가 주장하는 건 너무 좀 과한 것 같은데 아무튼 완장을 채워줘서 좋은 체제들도 있으니까요. 한번 생각해볼 만한 것 같고 그리고 가야구에 대해서는 무조건 가야 한다 하면서 한번 문턱을 넘으면 앞으로는 계속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올해가 중요하다. 지난해 너무 아쉽게 탈락했고 감독님도 계약 마지막 해다. 올해는 더 절치부심해서 준비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 영입을 안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좋은 자극제가 될 것 같다. 아직 물음표인 자리들이 많은데 다들 내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열심히 준비할 것 같다면서 나도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하고 긍정적으로 선의의 경쟁이 펼치겠다고 이제 각오를 다졌습니다. 참 어른스러운 인터뷰를 윤동희 선수가 남겼는데 로민님 솔직히 윤동희 주장 찬성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롯데도 신인 위주로 게임이 굴러가는 분위기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윤동희 선수가 어린 것도 맞는데 팀 내 선수당 구성을 봤을 때는 막 엄청 어려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이 02, 03, 01 이쪽 라인들이 우리 팀의 주축으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불가능하진 않은 것 같고 윤동희 중견수 근데 이게 윤동희 중견수 결국은 이제 햄스트링 문제 부담 때문에 무리가 있다. 가 중론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몸을 만들면서 무리가 없다면 충분히 도전할 만하다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윤동희 선수가 중견수 수비를 못 봐서 안 시키는 게 아니고 중견수 수비는 훌륭한 편입니다. 근데 자꾸 이제 부상이 오니까 못 시키고 있는데 본인도 어떤 벌크업을 하는 것보다 몸 상태를 좀 가볍게 가는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좀 잘 만들어진다면 저는 도전을 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아직 어린 나이고 코너 외야수로 빠지는 것보다 본인도 중견수로 보는 게 훨씬 더 선수 가치가 높으니까 그리고 팀 입장에서도 사실 윤동희 선수가 중견수만 가능하면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생기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르겠어요. 올해는 뭐 좀 안 하지 않을까? 근데 장기적으로는 좀 중견수 쪽으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또 레이에스 전준우 이런 선수들이 계속 외야를 볼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윤동희 선수가 중견수로 가주면은 코너가 좌우가 비니까 또 뭐 다른 선수들이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게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손호영 중견수는 감독님이 아예 천명을 하셨던데 안타깝게도 저의 예상이 맞아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소식을 이어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삼루 교통정리 손호영 외야 간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김태형 감독이 직접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손호영 선수는 중견수로 간다고. 참, 정말 왜 저 이 안 좋은 쪽의 예상은 틀리지가 않는가. 손호영이 외야에 도전한다. 열심히 준비했다고 아니 믿어보려고 한다. 또 남잇 손밑이 또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그 외야 처음 가는 선수들이 센터가 오히려 더 쉽다는 얘기는 많이 합니다. 코너 수비보다는 쉬는 것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손호영 선수가 중견수로 가보는 게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왠지 잘할 것 같은데. 전에도 얘기했는데 약간
정훈 선수 시즌 2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희망 회로를 좀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 관건은 포지션 중복이다. 기존 3루수 손호영과 역할 분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김태형 감독은 장고 끝에 한동희를 3루에 세우고 손호영을 외야로 보내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역시 보세요. 개막전에 1번 중견수 손호영 나온다니까요. 네, 센터 수비가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개막전에 1번 중견수 손호영을 보는 거는 너무 좀 무서운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든 살려 쓴다 하면 중견수로 가는 게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렇고 일단 김태형 감독은 스포츠 서울과의 통화에서 한동희가 합류하면서 포지션 구성을 다시 하고 있다면서 손호영이 외야 도전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본인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비시즌 정말 열심히 준비했을 것이라고 전했고, 또 김태형 감독은 손호영 선수는 타격 능력이 워낙 뛰어난 선수다. 지난 시즌 아쉬웠지만 다시 일어서야 할 것이다. 외야에서도 자신 장구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역시 김태형 감독은 손호영 선수를 잃을 수 없다. 이러나 저러나 뭐 살아나야 되고, 빠따 생각하면 황성빈은 손호영 중에 나을지도.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 18홈런이라는 거를 참 버리기가 어렵죠. 그 장타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거를 놓은 건 당연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손호영 선수도 각오를 남겼는데 정말 절실하게 준비했다. 2024년 좋았던 폼을 찾기 위해서 당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훈련에 매진했다면서 올해는 반드시 가야구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했는데, 뭐 이러나 저러나 저는 좀 생각하는 게, 어찌됐건 손호영 선수가 다 가진 선수잖아요. 손호영 선수가 어찌됐건 선수로서의 좋은 자리를 가지고 있어요. 뭐 파워, 빠른 뭐 주루, 스피드도 좋은 편. 다만 컨택은 물음표, 성구한 물음표. 근데 수비가 어찌건 막 최악은 아닌 편. 어깨는 괜찮음. 뭐이 정도는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파워하고 스피드는 어찌됐건 장점이 명확히 있는 선수니까. 그리고 제이님 말씀처럼 OPS 0.9를 찍은 타자를 포기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겁니다. 그리고 워낙에 24년 시즌의 클러치가 워낙에 좋았고 하니까 뭐 어떻게든 살려 쓰려고 하는 건 전 나쁘다고 보진 않는데, 다만 그 작년 8월처럼 한 달 내내 1할 3푼에 허덕이고 있는데 주구장창 천벌로 내는 그러한 일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한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시도는 좋은데 이제 결과가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더 나은 선수를 쓰는 게 맞고, 손호영 선수 서울에서 개인 훈련 하고 있고, 손호영 선수 6번 가주면 좋을 텐데, 네, 좀 잘해주기를 또 뭐 바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밑에 보면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한태양 선수를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구상도 감독님이 좀 말씀을 하셨는데, 자, 김태형 감독은 그 한동희 선수가 3루에서 잘 안 되는 케이스, 그 다음에 손호영 선수가 외야에서 헤매는 케이스 두 개를 생각했을 때 한태양 선수를 백업 자원으로 이제 점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태양 선수가 내야 외야 모두 가능하다는 뭔 소리지? 한태양 선수는 뭐 2루 1루 유격수로 봐야 되지 않나요? 수비 가능한 포지션 치면은. 외야는 뭔지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김태형 감독은 한동희와 손호영 모두 새로운 환경과 포지션에 적응해야 하므로 컨디션 난조가 올 수 있다면서 지난 시즌 공수 양면에서 잠재력을 보여준 한태양을 적극 활용해서 더그아웃 옵션을 넓히겠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참 이 감독님의 머릿속은 감히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놈의 팀 센터 라인이 참, 우리 센터는 또 3단 합체인가? 그쵸. 뭐 지금 중견수 구도를 보면은 이렇게 되네. 그 중견수 경쟁 구도. 일단 그 전통 어쨌든 그 원래 중견수가 황성빈, 장두성, 김동혁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전자 손호영, 그다음에 윤동희 선수는 아직은 아닐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있는 상황인데, 이 4단 합체인가? 중견수 4단 합체? 모르겠습니다. 한태양 선수 외야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기사를 보면은 감독님이 이런 얘기를 직접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김 감독이 점 찍은 백업자는 한태양이다. 내야 외야 모두 가능하다라고만 남겨져 있으니까 이거는 기자님이 그냥 적으신 것 같은데? 왜냐면 김태형 감독의 워딩에서 한태양을 외야 준비시킨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자님이 그냥 하신 말씀 같아요. 네. 근데 그 지금 윤호윤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그 수비를 너무 멀티 포지션이 너무 많아요. 저도 이거 공감한 게, 그 자기 인간 포지션 한 개도 걔도 단디 못 하는데 무슨 수비를 3개, 4개씩 보게 만들라고 하는 게 너무 욕심이 아닌가? 그러니까 물론 멀티 포지션은 뭐 현대 야구의 기본 값이긴 한데, 그거는 본 포지션을 잘 하고 그 다음 문제인데, 이제 이 팀은 약간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본 포지션을 못하니까 어디든 넣어보고 걔 중에 나은 대로 가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냐면 수비 능력치가 워낙 좋아서 본 포지션을 잘하니까 딴 데도 보내봤는데 거기도 잘해. 그러면은 오케이 멀티 포지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팀은 어찌된 판인가 본 포지션 수비를 못 해가지고 그 뭐 예를 들어서 유격수 불가능 이러면 2루 보내보고 2루도 좀 힘든데 그럼 1루 보내보고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근본적인 어떤 문제인 것 같은데 한태양 선수는 3루보다는 2루 1루로 보는 게 맞지 않나요? 어깨가 강한 편은 아니라서 3루보다는 1루가 더 맞는 핏인 것 같은데 근데 개인적으로 한태양 선수가 어깨가 막 그렇게 약한지는 잘 모르겠긴 해요. 그러니까 한태양 송구 그러니까 송구 안 좋다는 얘기가 엄청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막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인 시즌 유격수 볼 때도 송구 문제를 딱히 느끼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저의 그냥 그 생각이니까 뭐 대체적으로 많이 말씀하신 얘기가 아마 맞는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벌써부터 포기할 단계인가? 라는 좀 생각을 하긴 해요. 왜냐면 2003년생 선수기 때문에 벌써부터 뭐 유격수 불가 판정 내릴 종때는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박찬영 선수는 내야 유티 자원이라고 수비를 너무 못해서 네. 한태양 선수하고 박찬영 선수를 수비로 비교하는 건 사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한태양, 박찬영 수비로 비교하는 거는 타격 비교하는 것보다도 더 차이가 크지 않나? 박찬영 선수는 그냥 수비가 안 되는 선수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박찬영 선수는 작년 기준이면 수비 보면 안 되는 선수예요. 네,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 때문에 그렇게 하는 수비를 정말 보면 안 되는 수준의 최악의 수비였기 때문에 그것이 개선이 안 되면은 대타밖에 못 합니다. 사실 수비가 느는 걸 기대해야지 수비가 성장을 안 하면 사실은 선수 생활을 하기 힘들 거예요. 이정훈 선수의 길을 걷게 되죠. 그러니까 박찬영 선수가 수비가 진짜 비약적으로 못 늘면 그러니까 이정훈 선수도 KT 가가지고 지금 똑같은 얘기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KT 그 MLB 파크나 뭐 커뮤니티 가보면은 거기서도 KT 팬들이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1루로 쓰면 안 되냐. 아니 그 기아에서도 1루 써봤는데 안 돼갖고 롯데로 보내고 롯데에서도 안 돼가지고 포수로도 심지어 써보고 안 돼가지고 1루 보내봤는데 1루에서 전혀 포구가 안 되니까 또 포기했거든요. 똑같은 얘기가 도는 건데 박찬호 선수가 진짜 물론 너무 열심히 하는 선수지만 열심히 하는 것 이상으로 수비가 발전을 못한다면 사실은 딱 이정훈 선수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이정훈 선수는 사이즈라도 큰데 박찬호 선수는 사이즈가 큰 것도 아니니까 더 기회가 빨리 끝날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포지션 얘기는 이 정도로 조금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 같고 자 또 윤동희 선수가 또 좋은 일을 했습니다. 1,000만 원 넘는 기부를 했다고 하는데 모교 후배들한테 패딩 잠바를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굳이 안 알리고 이제 이런 선물을 좀 했는데 자 본인이 공개하는 걸 원치 않았다고 했으나 사진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안 들킬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고 자 그 중학교 이제 감독님하고 굉장히 또 귀엽게 사진 찍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영락없는 24살 같긴 하네요. 네. 또 감독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라고 하는데 또 이렇게 또 은사님을 만나니까 되게 어려 보이네. 윤동희 선수를 보면서 어리다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데 확실히 이런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근데 용품 후원사 윌슨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기회가 나서 후배들에게 윌슨 패딩 선물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뭐 약간 윌슨에서 좀 DC를 해줬나? 조금 그런 느낌인데 그냥 준 것 같진 않고 윌슨에서 조금의 그런 플러스 알파를 해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자 그리고 이 대원중학교 박건수 감독님이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 지금도 비시즌 감독님이 찾아뵙는데 예전에 매운맛 훈련계가 그리기 때문에 그래야 정신이 번쩍 들고 야구에 더 집중할 수 있다라고 웃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면 김태형 감독님이랑 좀 비슷한 관상이네요. 승희 선수가 좀 무서운 좀 호랑이 감독님 스타일하고 좀 잘 맞나요? 좀 강하게 가르쳐주는 스타일을 좋아하나 봅니다. 좋은 소식도 있었고 자 손성빈 선수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빈이 있는데 황과 유는 그런대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지금 손이 가장 못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또 인터뷰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건데, 자 일단은 좀 인터뷰 위주로 보면은 지난 시즌 스포츠 서울과의 인터뷰에 대해 지난 시즌에 대해서 지난 시즌 부족한 점을 뼈저리게 느꼈다. 수비도 보완할 게 많았지만은 역시 타격에서의 갈증이 크다. 비시즌 내내 이 부분 중점적으로 준비해왔다. 라면서 자 마무리 캠프가 끝나고 곧바로 개인 훈련에 들어갔는데 군포에서 손호영 선수하고 같이 이제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영이 형과 같이 운동했다. 영상 촬영을 통해서 타격 메커니즘을 정밀하게 분석했다. 내가 미처 몰랐던 부족한 점들을 채울 수 있던 귀중한 시간이었다. 스스로 말하기 쑥스럽지만 정말 착실하게 준비했다라고 자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본인도 나이가 차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2년생이니까 윤동희 선수보다 형입니다. 이제 25살이란 말이에요. 적은 나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유망주 소리만 들을 순 없다. 마냥 기회를 기다리는 것보다 실력으로 내 자리를 증명해야 할 시기다라고 강조를 했고, 그리고 유강남 선수가 FA 마지막 해를 맞이했다고 하는데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연봉 계약을 올 시즌 끝나고 해야 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FA로 풀리는 걸 못 채웠다고 알고 있는데, 어찌됐건 매년 중요하지 않은 해가 없었지만 올해는 내 인생에서, 야구 인생에서 가장 큰 분수령이 될 것 같다라면서 팬이 매년 기대해 주실 만큼 작년보다 더 나은 선수가 되는 것이 목표다.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겠다. 시즌에 따라 부딪혀 보겠다. 각오를 남겼습니다. 자, 그래서 좀 이제 채팅창 같이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자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는 제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지중지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터져야지 우리 팀이 진짜 올라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에서 동이랑 타격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니까 타격이 이렇게 안 클 줄 아무도 몰랐고, 그리고 그 사실은 2024년 시즌이죠. 손성빈 선수는 2024년 시즌에 반강제로 반주전 시즌 뛰면서 이 자양분으로 이제 만개한다라고 다들 기대를 많이 했고, 저 시즌에는 나름 이제 홈런도 꽤 쳤고 타격에서도 좀 그래도 뭘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다들 기대가 컸는데 25 시즌 정복은한테도 밀림, 이렇게 돼버렸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팬들이 그렇지만 손성빈 선수에 대한 기대는 정복은만 넘자, 이거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지금은. 네. 그러니까 이번 포수만 손성빈 선수가 봐줘도 팀의 포수력이 훨씬 더 강해질 텐데 그게 안 되는 게 참 아쉬운 부분이고, 정호의 대복.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진짜 정호의 대복은 약간 마성의 남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는데 진짜 문규현의 길을 정복은이 가고 있다. 딱 이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문대호 이꼴 정호의 대복은 정말 못 치는데 번트는 팀 내 1등. 그다음에 이상한 클러치 능력이 상당함. 한 시즌에 한 번 정도 정말 어이없게도 에이스를 리그 에이스를 털어, 이런 약간 그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문기현 선수 끝내기 그 할 때 제가 이틀 연속 다 직관했거든요. 아직도 좀 인생이 기억에 남을 만한 직관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복은 선수가 문기현의 길에 가가지고 팀 내 2번 포수 자리와 약간 그 반주전 자리를 10년 넘게 차지를 한다는 거는 이 팀이 발전을 못하는 거거든요. 문기현 선수는 주전 오래 했죠. 사실상 2012년부터 계속 주전 아니었나? 마차도 선수 오기 전까지 근 10년을 주전을 했죠. 제키 선수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정복은 선수의 23 시즌인가요? 아직도 약간 미스터리하다. 갑자기 인터넷이 터졌습니다. 살아났다. 네. 잠깐 방송이 터졌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OBS의 에러가 잠깐 났었는데 다시 살아났네요. 자, 정복은 선수의 2023년은 대체 뭐였을까? 네. 이때가 81타수, 27안타, 타율 3할 3푼 3리. 이 무슨 일이었을까 정말. 다시 봐도 놀랍다. 출루율 이 4회 4푼 4리입니다. 4회 3분 3리, 장타율 4회 6푼 9리, OPS 0.902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봐도 좀 어이가 없고, 이게 우르크가 148.6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기준. 다시 봐도 어이가 없네. 우르크가 150을 찍었습니다. 거의 이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커리어 내내 정복은 선수가 이 시즌 말고 그 다음으로 높은 우르크가 좀 유의미한 어떤 타석을 가져간 시즌들 중에서 해봐야 올 시즌이 제일 높습니다. 예, 그 다음 유의미한 우르크 25 시즌 38이거든요.
거의 07 이헌곤에 버금가는 미스터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막상 뒤에 보니까 페리한테 홈런도 쳤고 약간 우주의 기운이 이때 왔었나? 홈런 근데 홈런은 정작 이때 한 개밖에 못 쳤어요. 근데 정작 홈런은 그 페리 홈런 한 개가 끝입니다. 이 뭐야 이게? 다시 봐도 굉장히 좀 신기한데. 네. 대복은 시즌이었고 이 시즌이 어떤 거였냐면 정복은 선수가 대타로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환호를 했어요. 그 등장곡 뭐였지? 마룬 5 노래 있었는데 하여간 그 뭐 노래가 나오면 다들 굉장히 대타 정복은에 모두가 환호를 했습니다. 그때 아마 월간 타율이 4에 넘고 그랬을 거예요. 한여름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다들 그 약간 정복은 선수 보고 힘없는 양의지 타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23 시즌 갑자기 힘이 생김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참 뭔가 시간이 많이 지나면 정보근 선수 우리가 나중에 추억할 때 굉장히 재미있는 선수로 좀 추억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하게 됩니다. 네, 하여간 마성의 선수예요. 뭔가 그리고 오래오래 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미우나 호우나 아무튼 정보근 선수 얘기가 나와서 잠깐 좀 재밌는 얘기를 했고요.